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낙차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낙차 시간인데요. 낙차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채워놓고 가보실까요? 이거 첫 번째에 있는 거. 자, 이 맨 위에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댐이라고 했습니다. 댐. 그 다음에 이쪽에 댐에서 물을 취수하는 부분, 이 부분을 취수구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취수구를 통해 이 심사지로 가는 곳, 자, 이곳을 우리는 수로라고 했습니다.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물질이 쌓이는 요 부분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자, 이곳은 우리가 침사지라고 했습니다. 침사지. 그 다음에 침사지에서 이물질을 걸러낸 후 물을 저장하는 수조가 있었고요. 이 수조에서 여기 수차, 터빈 쪽으로 가는 곳을 우리는 수압철관으로 했습니다. 수압철관. 그 다음에 수압철관을 통해 이곳은 무엇이죠? 바로 수차죠, 수차. 그 다음에 계속 명칭이 나오죠. 자, 이쪽에 방수로가 되고요. 자, 이 마지막에 구멍. 자, 이 부분은 방수구가 됩니다. 방수구.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낙차를 알아보실 텐데요. 낙차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총낙차. 그 다음 두 번째, 정낙차. 그 다음 세 번째, 겉보기 낙차. 자, 네 번째, 유효 낙차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총낙차는 어떤 것을 총낙차라고 하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높이를 표시해 볼게요. 자, 이쪽에서부터 여기. 자, 이게 무엇이죠? 바로 취수구로부터 이 방수구 수면까지의 높이차를 우리가 총낙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H1이라고 할까요? H1. 그 다음에 정낙차 H2, 겉보기 낙차 H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낙차에 해당이 돼서 H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취수구부터 방수구 수면까지의 높이차. 그 다음에 이 정낙차라는 것은 정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수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발전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 자, 이쪽에 이렇게 발전기가 있겠죠. 자, 이 발전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 수조의 높이, 수조의 수면 높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면과 방수구 수면 사이의 높이차를 우리가 H2라고 하겠습니다. 정낙차 H2. 그런데 겉보기 낙차도 H2랑 높이는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정낙차는 발전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겉보기 낙차는 발전기가 운전 중일 때, 그 높이차를 H3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정낙차는 정지, 겉보기 낙차는 운전. 그 다음에 유효 낙차는 이제 수로라든지 수압철관이라든지 방수로라든지에 발생하는 손실을 이 총낙차에서 그러한 손실을 모두 뺀 나머지 유효 낙차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효 낙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낙차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 유효 낙차에서 손실을 말했는데 그 손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손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취수구에 의한 손실이 있겠습니다. 취수구에 의한 손실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수구는 좁습니다. 그래서 넓었다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의한 그런 손실을 우리가 취수구에 의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로에 의한 손실. 수로가 어디였죠? 저기였잖아요. 수로가 보시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죠. 그러한 수로 기울기 또는 물이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수로에 의한 손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수압철관 손실. 수압철관 손실. 우리가 수압철관 손실은 여기 수조에서
수조에서 수차로 가는 요 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수압관을 흐를 때 발생하는 손실과 또는 이 관에 굴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굴곡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수압 절관에 의한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고려한 낙차가 바로 유효 낙차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손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차 발전에서 좀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력입니다. 출력. 자, 세 번째. 출력.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뜻하죠. 킬로와트. 그런데 출력, 수차 출력부터 알아볼게요. 수차 출력. 자, 보시면은 수차 출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식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차 출력은 기사 필기시험 또는 산업기사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단답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단답형으로도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을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수차 출력을 우리가 PT라고 하겠습니다. PT. 교재에는 P로만 나와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문자를 붙여드린 겁니다. PT는 잘 보세요. 9.8에 QH 그리고 이타 수차의 효율 또는 곱하기 발전기의 효율 N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차의 효율과 발전소의 효율을 합친 것이 통합 효율이다 라고 해서 9.8 QH 이타라고 한꺼번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거고 단위는 바로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출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Q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자, 이 Q.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수차 공식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Q는 사용 유량입니다. 유량. 유량을 나타내는 Q인데 그때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seconds. 그러니까 초당 유량이라는 뜻이에요. 초당 유량. 그런데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H는 유효 낙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NT는 아까 전에 수차의 효율 그리고 NG는 발전소의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식이 더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제가 이 사용 유량을 세제곱미터 per second라고 놨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공식도 있습니다. PT는 6.12의 이타에 그리고 이타 다시 6.12의 Q, H, 이타 T, 이타 G로 놓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때 이 공식은 Q가 여기다 쓸게요. Q가 사용 유량인데 똑같이 단위가요. 세제곱미터에 분입니다. 분. 분당 유량이 주어졌을 때는 요 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용 유량이 초당 유량으로 주어졌을 때는 요 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사실 60으로 나눠주면은 요 6.12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환을 해주면은 나오는 식인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암기하시는 것이 조금 편하죠. 초당 유량이 나오면 이렇게, 분당 유량이 나오면 이렇게 수차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위 진짜 중요하니까요. 꼭 암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발전기 출력을 볼게요. 양수발전기. 양수발전기 출력은 수차 출력과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양수발전기는 P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PG. 아까 전에 수차 출력은 효율이 이렇게 곱해졌는데요. 양수발전기 출력은 이렇게 아래에 효율이 곱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때 효율은 무엇이냐면 바로 NP라고 해서 NP는 펌프의 P자를 따온 겁니다. 펌프 효율을 말하고 그 다음에 N이 아니죠. 이타죠. 이타 M 이라는 것은 전동기의 효율을 말합니다. 전동기. 그래서 수차 출력과는 효율이 분모에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네요. 이타 P, 이타 M 그리고 이쪽에는 똑같이 QH가 들어가게 됩니다. QH.
자, 여기는 지금 9.8이 빠졌네요. 9.8 QH. 이럴 때 마찬가지로 단위 킬로와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통합 효율로 나타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타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거 단위 킬로와트. 킬로와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Q는 사용 유량이 초당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는 똑같이 유효 낙차가 되겠고요. 밑에는 펌프 효율, 옆에는 전동기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나타내게 되면요. PG라고 하는 것은 6.12에 이타 P 그리고 이타 M이라고 표현을 하고 분자에는 QH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와트인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당 유량이면 요 위에 거 그리고 분당 유량일 경우에는 아래 걸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60을 곱하고 안 곱하고의 이 대입은 사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편하게 학습하시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단위가 빠졌네요. 단위 킬로와트입니다. 자, 되셨나요? 일단은 여기 수차 출력 그리고 양수 발전기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통틀어서 발생 전력량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의 시간을 곱해준 거겠죠. 전력량의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니까 우리가 W 발생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P에 시간 아워를 곱한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에 각각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수차를 적어보면은 9.8 QH에 이타 T 그리고 이타 G 그리고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T는 여기서 단위가 중요한데 T는 시간이라는 것은 단위가 아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력량의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발생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댐을 한번 볼게요. 댐. 네 번째. 댐은 우리가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이쪽에다가. 자, 이쪽에다 적어보겠습니다. 4번 소괄호 댐. 자, 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가장 왼쪽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댐이죠. 한마디로 이제 물의 수차 발전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댐은 수력 발전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하천에 둑을 쌓아서 물을 막는 것, 그런 설비를 댐이라고 하고 그 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네 가지에 대해서 처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댐의 종류. 자, 종류 볼게요. 첫 번째. 자, 중력댐이라고 있습니다. 중력댐은 말 그대로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기초적인 설비, 댐 자체의 무게로 이 압력을 견디도록 한 것이 바로 댐, 중력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중공댐이라는 것은 중앙에 구멍을 뚫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 구멍. 공짜가 빌 공짜죠. 가운데 구멍이 있다. 자, 그래서 중력댐과 비슷하지만 다만 기초가 견고할 때 댐 가운데를 뚫어서 비게 하는 그러한 댐을 우리가 중공댐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아치댐인데요. 아치댐. 여러분 아치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리를 아치형 다리 하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다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활의 모양을 띤 아치의 형태를 이용해서 수압에 견디도록 한 것을 우리는 아치댐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부벽댐이라고 해서 부벽댐. 정의 보시면 부벽으로 지지되는 경사형의 콘크리트 벽에 의해서 수압에 견디도록 한 것. 그래서 이 댐의 종류가 이름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봤더니 다들 수압에 어떻게 견디는지 방법에 따른 그러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중력댐, 중공댐, 아치댐, 부벽댐. 이렇게 명칭과 정의를 한번 1대1로 매칭을 시켜보는 것이 여러분 학습하시기에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댐의 부속 설비 한번 볼까요? 댐의 부속 설비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소괄호 부속 설비. 그다음에 부속 설비 첫 번째 여수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수로. 우리가 물이 지금 보시면 댐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물을 가져와 볼게요. 물을 제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댐으로. 그러면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차다가 너무 수위가 높아지면은 넘쳐서 밑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안쪽에 이러한 구멍을 해놓는 겁니다. 구멍.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이제 일정 수위가 높아지면, 댐의 수위가 일정 수준 높아지면 이게 문이 열립니다. 즉시 열려서 그 물에 해당하는 것을 밖으로 빼내는,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넘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우리가 여수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여수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프런이라고 해서, 에이프런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물이 있잖아요. 근데 댐에서 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만약에. 근데 이 댐이 만약에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밑에 있는 땅이 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패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쵸? 이렇게 패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프런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러한 설비를 에이프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에이프런. 자, 세 번째 설비는 수문이라고 해서, 자, 수문은 많이 들어보셨죠? 수문장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수문은 말 그대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여는 문, 닫는 문, 그것을 수문이라고 하고요. 수문. 자, 네 번째는 어도라고 해서 물고기 어자죠. 어도는 이제 댐 주변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을 우리가 어도라고 합니다. 자, 댐 부속 설비 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요. 우리가 도수 설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설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도수 설비 시작하겠습니다. 도수 설비는 물을 끌어들이는 설비예요. 물을 끌어들이는 설비. 그런데 어디까지가 도수 설비냐면, 지금 제가 그 전에 사용했던 그림을 잠시 인용을 했는데요. 도수 설비는 여기 수차 직전까지의 설비를 말합니다. 이 수차 직전, 요 밑에는 아닙니다. 이것을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조금 지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도수 설비는 뭐다? 여기 수차까지의 설비를 우리가 도수 설비라고 합니다. 도수 설비는 쉽게 말해서 취수구, 그리고 수로, 침사지, 이렇게 해서 다들 설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 하나하나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설비 첫 번째로 우리가 취수구부터 알아볼게요. 취수구. 자, 취수구는 물을 취하는 구멍이죠. 댐에서부터 물을 취하는 구멍. 그래서 이것을 취수구의 구성은 첫 번째 제수문이라고 있습니다. 제수문은 수로에 유입하는 취수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수로에 물을 유입하는데 이때 유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제수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크린이라고 해서 스크린. 자, 스크린은 우리가 제진 설비라고 합니다. 제진 설비. 우리가 수로에 유입하는 불순물을 제거할 때, 자, 이쪽에 댐에서부터 물을 보내는데 이때 수로에 이물질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물질을 보내면, 물론 침사지가 있지만 수로 이 자체에서도, 취수구 자체에서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스크린, 제진 설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수로 볼게요. 수로 보시면은 우리가 수로의 종류에는, 이거 보시면, 교재 보시면 개거식, 터널식, 암거식이 있습니다. 결국 이 수로라는 것이 취수구로부터 유입된 물을 수조로 보내는 그런 관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 자, 종류 첫 번째로 개거식. 개거식은 뚜껑이 없다는 것입니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것을 개거식이라고 하고, 터널식은 말 그대로 터널 형태로 된 것.
그 다음에 암거식이 있습니다. 암거식.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종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자, 기울기. 여기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헷갈리니까. 자, 이쪽에도 1번, 이쪽에도 2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 보시면은 우리가 무합수로와 유합수로가 있는데 첫 번째, 자, 무합수로부터 보겠습니다. 무합수로. 무합수로는 압력이 없다는 겁니다. 압력이 없다는 거. 자, 이것을 수로식이라고 하는데 기울기, 이때 기울기는 100분의 1000분의 1. 자,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1000분의 1이라는 것은 밑에가 1000이라고 한다면 위에 세로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길이가 엄청 기울기가 낮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것을 기울기 1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합수로는 기울기가 1000분의 1부터 1500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속은 2m/s에서 4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압수로. 유압수로는 압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댐식 또는 댐수로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의 기울기는 300분의 1부터 400분의 1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유속은요. 유속은 3에서 5m/s가 되겠네요. 3에서 5m/s.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수로에 해당하는 설비 또 다른 특징이 역사이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이펀. 사이펀 하니까 사이판이 생각나네요. 사이판 관광지. 죄송합니다. 역사이펀. 역사이펀 보시면 역사이펀 자체가 큰 도로나 철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댐을 지을 때 큰 도로나 철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폭이 넓고 만약에 이것이 하천을 통과할 때 땅 밑으로 관을 묻어서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가 역사이펀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역사이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로까지 했고, 자, 침사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침사지. 침사지는 그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조금 아실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색칠된 부분에 이렇게 이물질이 쌓이는 거죠. 물에 모래, 흙, 점토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침사지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속은 굉장히 낮습니다. 유속은 굉장히 느리고요. 이때 유속이 0.2에서 0.3m/s가 되겠습니다. 살짝 이상하니까 다시 적어볼게요. 0.3m/s.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침사지를 지나 수조로 왔습니다. 수조. 자, 이것은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조. 자, 수조 보시면은 저렇게 생겼잖아요, 수조가.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수조는 아무래도 물을 저장하는 설비고, 그리고 유량을 조절하고 또 이러한 수차 설비, 수차 발전의 설비에 굉장히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상수조가 있습니다. 자, 상수조는 쉽게 말해 무압수조입니다. 무압수조. 무압이 뭐죠? 압력이 없다죠. 아까 전에 무압수로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압수조라고 해서 압력이 없는 수조가 되겠습니다. 이 무압수조는 압력 조절 X라고 표현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발전소의 부하 변동에 대해서 수차의 사용 유량만 증감이 가능하다. 발전소가 부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차의 사용 유량을 늘리고 줄일 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조압수조가 있습니다. 조압수조.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유압수조가 되겠고요. 조압수조는 말 그대로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다른 말로 영어 명칭으로 우리가 시험에도 서지 탱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 적어볼까요? 서지 탱크.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서지 탱커가 결국 조합 수조를 나타냅니다. 자, 부하 변동에 대해서 유량을 조절하고 물에 의한 충격을 완화시켜 수압 철관을 보호합니다. 자, 이쪽에 수압 철관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물이 만약 이렇게 오는데 이 수차에 예를 들어 보세요. 수차에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미미합니다. 굉장히 느립니다. 그럴 때 이쪽에서 물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 수압 철관에 가해지는 하중,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이 수압 철관이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손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 자체적으로 압력을 조절해서 이 수압 철관을 보호하는 거죠. 관을 보호하기 위한 수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단동 도합수조. 자, 단동 조합수조는 수조의 높이만을 증가시킨, 수조의 높이를 증가시킨 수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차동 조합 수조. 자, 차동 조합 수조는 상승하는 관을 가진 수조를 가진 것으로, 수조를 말하는 것으로 서징 주기가 최대입니다. 서징 주기라는 것은 어떠한 변동, 그러니까 수차의 변동이 심한 것을 바로 서징이라고 하는데, 서징 주기가 최대라는 것은 그러한 변동이 심한 주기가 가장 길다, 가장 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동 조합 수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실 조합 수조입니다. 수실 조합 수조. 자, 수실 조합 수조. 수실이 뭐죠? 물 숫자에 방실자를 써서 말 그대로 물의 방이 있다, 물의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조의 상하부 측면에, 수조의 상하부 측면에 수실을 가진 수조라고 해서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이런 물의 방이 존재함으로써 조금 보호하는, 그러한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실 조합 수조는 수심이 깊을수록 굉장히 유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 수조까지 맞춰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압 철관. 자, 남은 게 수압 철관이네요. 지금 도수 설비가 여기 수차 전까지를 말한다고 했었죠. 수압 철관. 수조에서 압력이 있는 물, 그러니까 수조에 물이 있는데 이때 압력이 있잖아요. 이 압력이 있는 물을 수차에 흘려보내기 위한 관을 우리가 수압 철관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적어볼까요? 5번 수압 철관. 수압 철관이 이거고요. 수압 철관의 유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량은 Q라고 해서 면적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겠죠. 유량 연속의 정리해서 Q는 A1, V1은 A2, V2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수압 철관의 유량도 Q는 A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이 관에 면적이 있겠죠. 단면적. 자, 이렇게 단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경을 우리가 대문자 D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Q를 다시 써보면 수압철관의 Q, 유량은 원의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속도 V가 되는 것이죠.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 이때 단위는 유량이기 때문에 세제곱미터 퍼 세컨즈가 바로 유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방수로라고 해서 우리가 도수설비는 수차 전이라고 했지만 방수로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차로부터 방출된 물을 하천으로 보내는 것, 말 그대로 방수하는 관을 우리가 방수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차부터 해서 출력 그리고 도수 설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11강 나머지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